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12년 전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3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또다시 쓰러져 갔습니다. 사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가 점차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익스프레스 참사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의를 밝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는 노동자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한 사회의 주류가 어째서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사회적 주류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언제나 불타 죽어도 되고 떨어져 죽어도 되고 뛰어 죽어도 되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노동자들을 주류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대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본들이, 기업들이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둘 것입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3,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나갑니다. 이는 거꾸로 기업들이, 자본들이 이윤과 성과를 위해서 노동자를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는 살인 면허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을 다짐하면서 더 이상의 살인 면허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절한 마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촉구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생을 달리한 38명의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투쟁을 저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우리의 운동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것은 어쩌면 크나큰 인명피해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목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가 1,428명입니다. 특히 매년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고도 100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의 진짜 원인은 위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많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를 해놓았지만은 이 정치권은 이것을 수수방관 외면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만든 타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축에 바로 이 기업이 있습니다. 모든 안전관리, 안전수칙을 외면한 이 한익스프레스와 건설회사, 그 한편에는 바로 이 정부입니다. 안전감독기관이 3번이나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미 이것을 시정하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합니다. 수수방관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기업과 이 정부, 노동부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260여 분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회적 참사겠죠. 참 억울합니다. 뉴스를 잠깐 봤더니 지난해만 해도 벌써 2,000명이 넘었어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절반으로 산재 사망을 감축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줄지 않았어요. 2,000여 명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260여 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재난사태를 선포했다면 매년 2,000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엄중한 노동 현장의 실정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서 국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도 될 죽음들입니다. 올해 반드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리 쟁취합시다. 지금 문재인 정부 코로나 뉴딜
한국판 뉴딜을 좀 발표했어요. 재난도 막아야 되겠지만은 경제 재난이 더 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 재벌에 대한 퍼주기 일관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것은 온갖 규제를 완화해서 앞으로 더욱더 산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갖 규제를 풀어주면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재벌 퍼주기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자본을 비호했던 교수, 학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 전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이요? 뉴딜은 노동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뉴딜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궤도를 수정하시고 우리 노동자의 이 절박한 요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사람이 죽더라, 사람이 죽었으니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촛불을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촛불을 안 들었는지 몰라도 그 추울 때 나가서 내내 촛불을 들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냥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 때문이었다고요. 비슷한 사고로 사람이 자꾸 죽으면 안 죽도록 해야죠. 왜 계속 죽게 놔두냐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나라예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상식적으로 합시다. 사람이 이러다가 죽으면 이게 죽어서는 안 될 일에 죽었는지, 하다못해 등산로도 정비하는 마당에 이런 심각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난리를, 나 사실 이런 기자회견 지겨워 죽겠어. 몇 번을 더 해야 고쳐줄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나와서 이 때 앞에서 이러고 이래야 고쳐주렵니까? 각성하시고 사회 제대로 세웁시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은 살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라.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기업 살인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진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년 4월 28일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0명의 노동자는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의 냉동창고 사고와 또 쌍둥이처럼 똑같다. 사고의 원인 역시 건설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기본적 안전조차도 묵살된 것이다. 1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기업의 이윤을 위해 38명의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2008년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38명의 노동자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엄중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8년 40명이 죽어나간 참사에서 기업이 받은 벌금은 2천만 원이었다. 40명이 죽어나가도 2천만 원 벌금이면 그만인 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야 져야 할 책임보다 위험한 작업 환경을 경제할 때 생겨나는 이윤이 더 큰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현장의 특성상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38명이 5월 4일 원청인 건우에 대한 특별 감독과 전국의 물류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 병행 실시를 대단한 대책이냐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감독 계획에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감독은 없었다. 이미 건설 현장의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주된 원인인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공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책임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빼고 감독을 진행한다. 이는 5월 4일 유족들이 요구한 건축주 등 책임 소지가 있는 이들 모두에 대한 참사 원인 규명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선정된 공사기간 단축을 금지하고 있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발주자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노동부는 한이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발주자 감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산재사망과 건설 불법 하도급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을 국회에 넘기기도 전에 삭제했다.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법인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처박혔다. 덕분에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진짜로 책임져야 할 이들은 사실상 법정 책임을 받지 않는다. 처벌은 오로지 현장의 노동자나 관리자 몫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과 발주사, 진짜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한익스프레스와 유관정보부처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책임이 낱낱이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이며 또 다른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징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더 이상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5월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준비위원회